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아스날과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8강 경기에서 아스날이 홈에서, 그것도 바이에른 뮌헨 원정 팬들이 한 명도 없는 경기에서, 그것도 다이어가 못하면서 최저 평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키퍼가 판단 미스를 범하고 앞으로 나오면서 1대1 동점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길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뮌헨이 유리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경기에서 아스날이 다이어의 뮌헨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벽 4시 경기 보느라고 체력이 다 갈린 제자르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던 동안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드라구신이 큰일 났다는 소식입니다. 드라구신은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하이제킹을 거절하고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아직 프리미어 리그에서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로메로와 반더벤을 뛰어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토트넘에서는 드라구신 말고 다른 센터백이 없기 때문에 드라구신이 3옵션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토트넘이 다른 수준급 센터백과 연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엔제 감독이 6천만 파운드 1,000억짜리 선수와 계약하고 싶어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새로운 선수와 연결이 되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 덜 했음에도 빌라보다 앞서며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고, 엔제 감독이 첫 지휘봉을 잡은 첫 시즌에 놀라운 성과가 될 것이다. 이번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토트넘은 선수 보강이 필요한데, 이제 새로운 수비수와 연결된 토트넘이다. 엔제 감독은 프랑스 수비수와 계약하고 싶어한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력을 강화할 것이 확인되었다. 엔제 감독은 수비가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영역이냐고요? 맞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펴볼 영역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센터백을 노린다고 엔제 감독은 말했었다. 엔제 감독이 수비수를 노리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며, 지난 몇 주 동안 토트넘은 다양한 수비 옵션들과 연결되었다. 이번 주에 라이프치히의 수비수 모하메드 시마칸과 연결된 토트넘이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필립 힌제와 1티어 기자 브레텐버그 기자는 토트넘과 뉴캐슬이 이번 여름 다재다능한 수비수 시마칸을 영입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시마칸은 독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수비수로 센터백과 라이트백으로 뛸 수 있다. 라이프치히에서 핵심 선수이고 라이프치히는 그를 붙잡고 싶어한다. 하지만 23세의 시마칸은 독일을 떠나고 싶어하며 프리미어 리그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그것은 토트넘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시마칸의 방출 조항은 6천만 파운드, 약 1,000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라이프치히는 시마칸 이적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있다. 시마칸은 맨유 스타와 비슷하다. 시마칸은 매우 재능이 있는 수비수이고,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3세의 시마칸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난 12개월 동안 아스날, 맨유와 같은 팀과 연결되었었다. 토트넘이 시마칸을 노리는 것은 옳은 일이다. 시마칸은 다재다능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토트넘이 찾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시마칸 영입이 흥미로운 점은, 시마칸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 적이 있는 수비수이자 현재 맨유 수비수인 바란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스트라스부스 감독 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마칸은 일부 테스트에서 평균적인 성적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저는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시마칸을 새로운 바란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마칸은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강력하고 차분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시마칸은 바란급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소식을 전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토트넘이 1,000억짜리 수비수를 영입할 것 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수비수와 연결되는 것을 보면 드라구신의 입지는 점점 작아질 것 같은데요. 드라구신이 선발 기회 잡으면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구신 파이팅! 그리고 지난 노팅엄과 경기에서 메디슨은 복서 마냥 상대 복부에 정확한 펀치를 날리면서 아직도 영국 현지는 그 사건으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박지성의 동료이자 과거 원조 악동으로 유명했던 웨인 루니는 이번에 메디슨을 비난하였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포츠 앱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웨인 루니는 토트넘 선수가 벌인 일에 깜짝 놀랐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루니는 메디슨이 노팅엄과 경기에서 퇴장당하지 않은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하면서 메디슨이 예이치에게 펀치를 날린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노팅엄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승리했지만 예이츠와 메디슨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아직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노팅엄의 예이츠가 메디슨을 미쳤을 때 메디슨은 팔을 상대방의 횡격막을 향해 밀면서 대응했고 예이츠는 땅에 쓰러지면서 VAR로 이번 사건을 살펴보라고 신호를 보냈다. 메디슨은 퇴장당하는 게 맞는 건가? VAR은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누누 산투 노팅엄 감독은 메디슨이 확실히 주먹을 날렸고 그는 퇴장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웨인 루니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인데 맨유 레전드 루니에 따르면 메디슨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다. 38세의 루니는 옵투스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퇴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메디슨이 펀치에 많은 힘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메디슨은 팔을 뒤로 가져가고 주먹을 꽉 쥐고 배를 때리는 동작이었다는 것을 해당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퇴장감인데 VAR이 그걸 잡아내지 않았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명백한 의도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레드카드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라면서 과거 악동이라고 불리면서 수많은 퇴장을 당한 루니는 경험담을 살려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재밌었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면 옆에 있는 마이클 오웬은 50대 50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쪽이든 불평할 수 없습니다. 펀치는 아닌 것 같지만 확실히 접촉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VAR은 이를 검토한 후에 퇴장감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누 산투 감독 입장에서는 퇴장감이라고 생각할 거고 엔제 감독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퇴장인지 아닌지 50대 50 확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오웬이었습니다. 이런 루니와 오웬의 메디슨 퇴장 평가에 스포츠 웹은 예이츠가 쉽게 넘어졌다고 느꼈지만 메디슨이 퇴장당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 맞다. 만약 심판이 터치라인까지 가서 모니터로 슬로우 모션을 보았다면 메디슨은 아마도 퇴장당했을 수도 있다. 라고 코멘트한 스포츠웨어였습니다. 메디슨의 이 펀치 사건은 며칠이 지나도 시끄러운데요. 제가 주심이었다면 퇴장시켰을 것 같은데 메디슨이 이제 제발 이상 행동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의 커뮤니티에는 나의 역대급 최고의 선수 손흥민은 큰 경기에서 절대로 유령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빅5 팀을 상대로 5골, 첼시의 잭슨은 4골, 뉴캐슬의 이삭이 4골, 필 포든이 4골, 홀란드가 1골을 넣었다는 기록이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빅5 팀이 아닌 팀을 상대로 홀란드는 18골, 와킨스가 17골, 살라는 15골, 솔랑케는 15골을 넣고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득점 랭킹을 보면 홀란드는 19골을 넣고 있었는데 18골을 약팀을 상대로 넣었고 와킨스는 18골을 넣었지만 약팀을 상대로 16골, 살라는 17골을 넣고 있었지만 약팀을 상대로 15골을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강팀을 상대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과 경기 1골, 아스날과 경기에서 2골, 맨시티와 경기에서 1골 1도움, 빌라와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강팀과 경기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강팀일수록 수비가 강하고 키퍼 선방 능력도 강하기 때문에 득점하기가 더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었고 이런 결정력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패스 지원만 잘 받는다면 홀란드 와킨스 살라만큼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였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잭슨이 빅5 팀을 상대로 4골을 넣고 있는데 그 중에 3골을 우리 토트넘을 상대로 넣었는데 그거 너무 역겹네요. 제가 본 해트트릭 중에 최악의 해트트릭이었습니다. 그 경기 재밌었죠? 2명이 퇴장당한 우리였고 잭슨은 심지어 더 많은 기회를 날렸습니다. 홀란드와 와킨스는 못하는 팀을 상대로만 골을 넣는군요. 홀란드는 레벨 3 몬스터만 사냥하는 레벨 65 해골 제독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팬들은 아직 이런 골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빅6 팀을 상대로 손흥민의 골 기록 너무 놀라운데요.
리그에서 맨시티가 상대하기 싫어하는 선수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손흥민은 최근 리버풀과 7경기 중 5경기에서 득점했습니다. 손흥민은 낮은 수비 라인을 상대로 고전하지만 빅클럽을 상대로는 강한 편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아스날, 첼시, 리버풀 경기에 좋은 예감이 됩니다. 등등 손흥민 선수가 강팀을 상대로 골을 잘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아스날, 첼시, 리버풀과 경기 기대하는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강팀들을 상대로도 골 잘 넣는 손흥민 선수인데 토트넘 선수들이 각성해서 패스 좀 잘 주었으면 좋겠네요. 손흥민 선수 화이팅!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체력 고갈된 제자르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쉬다가 컨디션 좋으면 영상도 올려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